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진통 끝에 결정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법정 시한을 넘겼다고 방금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네, 조 후보자 청문위원이기도 한 박주민 최고위원에게 청문회 쟁점 그리고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청문회 전국을 앞두고 이제 많이 바빠지실 것 같은데요. 네. 합의를 했습니다. 청문회 일정을. 네. 오시기 한 3, 40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여당 지도부에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입장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합의된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원래 법사위 간사, 송기현 간사가 어제 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만 그 합의된 내용이 원래 이제 당 지도부가 가졌던 입장하고는 좀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통해서 다시 이제 좀 협상을 하고 그래서 내용을 좀 변경하려고 했는데 워낙 지금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청문회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다 보니까 대승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했던 입장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방금 나왔듯이 이제 증인이라든지 참고인 신청과 선정 과정에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증인 참고인 문제가요. 지금 한국당에서는 87명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은 2명 정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인사청문회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관행을 보면은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었습니다. 지난번 윤석열 검찰총장 때 예외적으로 증인과 참고인이 채택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87명이나 이제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과도한 것 같고 특히 이제 가족들까지도 가족이 포함돼 있죠. 무차별적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협상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증인이 있는지 좀 볼 거고요. 정말 필요한 증인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증인이 채택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만약에 어떤 그 입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실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고 또 증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증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먼저 소진되고 나서 그래도 안 된다, 꼭 가족이 나와야 된다라고 할 때 정도만 좀 고려되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는데 진상 규명이 중요한데 사실 진상 규명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제 가족들까지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합의 내용에 따르면 28일이죠. 내일까지는 통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법사위원이시니까 좀 더 청문회 준비에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은 여당입니다. 여당이다 보니까 이제 그 주로 이제 야당이 제기할 문제 제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의미로 아마 준비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 후보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부분은 좀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또는 사실에 기반한다 하더라도 좀 과장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전체적으로 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발라내고 또 사실이라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러면 법을 위반했는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지 평가도 좀 제대로 해서 최대한 하여튼 국민분들에게 정확하고 또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청문회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 얘기들이 지금 많은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건 이래서 가짜 뉴스라고 하나하나 짚기에는 기사도 너무 많고 사실관계는 너무 복잡해서 이것보다는 저희가 조금 전에 대담해서 진수희 전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문회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자리인데 여당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방어해주고 이러는 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당연히 이제 국회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도 방기하겠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 그렇게 마음 먹은 적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의문 나는 부분은 물어볼 거고요. 또 정책적 비전이나 정책적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을 할 것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자료를 봤을 때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확실하게 좀 규명을 하는 것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자 또 국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성님 기자가 전해주기도 했는데 검찰이 동시다발적,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이 시점에 나섰거든요. 우선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예상을 하셨습니까 혹시? 아닙니다. 전혀 당으로서도 몰랐었고요. 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도 몰랐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상 청와대도 몰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제가 뭐 청와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요. 예, 예. 그렇죠. 분위기상.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당연히 검찰로서는 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다소 전격적이다. 또 전례하고 너무 다르다. 대부분의 이제 장관들 후보자들에 관련된 수사의 경우에는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예. 청문회에서 추려진 사실을 근거로 해서 보통 수사를 많이 진행하거든요. 근데 거기 앞서서 지금 청문회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전격적으로 진행됐었다는 점. 그리고 오비 일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검찰에 대한 개혁 방안을 후보자가 발표하자 바로 다음 날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때문에 혹시나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혹시나 다른 의미가 있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는 계속 보자, 예의주시는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사 주체를 보면요.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보통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을 하는데 특수 2부로 왔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뭐 평소에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특수부라고 하면은 이제 훨씬 더 강한 수사력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여러 가지 수사 방법에 능수능란한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검찰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좀 보고 싶고요. 예. 예,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다른 메시지는 혹시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격성이라든지 또는 상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걱정되는 거죠, 그냥. 혹시나 이제 뭔가 좀 다른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좀 믿고 싶지는 않고요. 예. 하지만 검찰은 그냥 할 일을 한 거다. 예, 저희는 예의주시는 할 필요가 있는. 예. 반대로 보수 야당에서는 사실 뭐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니냐, 네. 뭐 시체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짠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 좀 더 좀 이런 의견에 대한 설명도 해주실 방금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네. 당에서도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 청와대도 몰랐을 겁니다. 네. 그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했던 이유, 공식적인 이유를 제가 잠시만 소개를 해드리면 네.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 일단 이 정도 내용이 나왔는데 네. 인사청문회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고요. 이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추석이고 네. 과연 사실관계를 인사청문회 전에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될까? 당연히 안 될 거 아닌가? 이게 과연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뭘 알려주기 위함인가라는 의구심이 상식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 사실 그런 의심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방면으로 선회를 해보면은 수사의 개시 그리고 그 수사의 개시 중에서도 물증을 확보하는 작업은 인사청문회 그리고 장관 임명 전에 했다. 빨리. 그러니까 이제 수사 결과에 신빙성이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빨리 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예. 검찰이 진상 규명과 또 신속한 그런 마무리를 위해서 정치적 고려 없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보자가 청문회 시작도 전에 검찰 수사를 받는데 과연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의 시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이제 염려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석해 본 바에 따르면 그리고 후보자의 지금까지의 말에 따르면 특별히 위법적인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오히려 이번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그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된다면 보다 더 가볍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검찰에게 당부하는 것은 이왕 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장관으로 임명이 됐다 만약에, 하지만 수사는 아마 그때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계속 검찰 소환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소환을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뭐 제출을 한다든가, 피고발인 신분이라면 검찰 개혁의 힘이 굉장히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은 많이 걱정하셨던 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쥐고 하는 흔드는 게 아니냐, 거냐라는 부분을 걱정하셨습니다. 네. 즉 무슨 얘기냐면 개혁은 무슨 개혁? 결국 조국이란 카드를 써서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검찰과 법무부가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 긴장 관계는 오히려 개혁의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긴장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의미로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이 맥락과 내용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왕 법사위원 모셨으니까 좀 미리 보는 청문회 느낌으로 몇 가지 의혹들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가 가장 되는 게 후보자 딸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았는데 누가 추천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아무도 추천을 안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 저희들도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들여다봐야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그 도덕성 문제 차치하고 불법적인 부분 뭐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다 봐야 되니까요. 저희들은 아직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질의도 넣고 그러고 있는데 답이 이렇게 딱 오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면. 조금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가장 잘 알려진 거, 지금 SCI급 논문에 조 후보자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냥 딱 이 정도 사안만 놓고 봤을 때 많은 청년들이 분노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에 대해서는 혹시 법사위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실 예정입니까?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뭐 이례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1저자가 되는지 여부는 책임 저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책임 저자의 이러한 판단에 조국 교수가 개입했느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것이 없고 책임 저자 본인 스스로도 조국 교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결정한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청문회에서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뭐 관여한 바도 없고 말 그대로 근데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조국 후보자의 아내와 뭐 같은 따님들이 서로 같은 동창이고 학부모 모임에서 알았고, 이 상황에서 현재 2030들이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근접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그 부분에 분노를 하는 거고, 이게 조 후보자가 관여한 것과 안 한 것과는 사실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지금 분노하는 학생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사위에서는 이게 조 후보자는 관여한 게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다면 그 청년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 2030 세대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2030 세대의 분노의 지점은 이것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일반적인 국민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경로에 이 후보자의 딸이 접근해 있었던 것 아니냐. 근데 특히 조 후보자는 항상 공정한 그리고 이제 뭔가 그 부의 세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여기서 이제 분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후보자는 지난 그 주말에 본인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거, 기득권 승계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했죠.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도 저는 필요하다면은 조국 교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진솔하게 본인의 어떤 감정이나 또는 본인의 어떤 느낌 또 이런 것들 표현하면서 사과도 하고 하는 작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부족 하나마 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조금 위안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점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에 정말 이렇게 많은 기사가 나온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네. 이게 그만큼 의혹이 많은 건지 아니면은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지나치게 공세를 하는 건지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그 내신까지 다 들어가 보지 못해서 잘 예. 모르겠는데 기사의 건수로만 보면은 거의 뭐 한 8, 9천 건이 나왔다 그러고 이렇게 비교하면 좀 마음이 아프지만 노무현 대통령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기사가 그때보다 더요. 나왔다는 언론사가 더 많아진 것도 예, 언론사가 더 있겠죠. 많아졌다는 예.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인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겠죠. 그 부분은 당연히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예. 근데 보도되는 내용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았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실을 좀 부풀렸던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청문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소상히 밝힐 예, 수 좀 있는. 발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당이 지금 의혹 제기를 하는 부분들 네.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지나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경우도 사실은 오늘도 제가 이제 기자분들하고 그 점심을 좀 예. 먹었는데 기자분들이 평이 이렇습니다. 당이 뭔가 새로운 사실 발견했다기보다는 네. 언론이 보도하면 주로 그걸 봐서 요즘엔 거의 정론가서 읽는 수준이다. 예. 그러니까 재탕, 삼탕인 경우가 많고요.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을 그냥 얘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한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그 토론 프로를 봤는데 예. 그 토론 프로에 참여하신 의원조차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나와서 그냥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언론사 보도만 기사를 보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있을 청문회장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이곳에서 생중계로 그거 분위기 전해드리면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네. 이번에는 좀 이런 점들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오늘 저희가 이제 법사위원들 그리고 당 지도부 모여서 회의를 잠깐 했을 때 이 법 청문회 진행에 관련된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대한 많은 정보 그리고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좀 목표로 삼아서 예. 파행이나 이런 것 되도록 없이 파행이나 이런 것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 간에도 역할을 좀 분담하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지 네. 사실 이게 물론 조국 후보자의 뭐 과거 조국, 지금 조국 뭐 이런 굉장히 개인사, 가정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청문을 하는 겁니다. 네. 국민들께서 이 부분 좀 집중해 주셔야 된다. 너무 이 딸 문제 이런 거에만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 이 부분 꼭 봐주셔야 된다.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까지 많은 정권에서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얘기했지만 무산됐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용기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필요합니다. 검찰 개혁이나 이런 사법 개혁의 내용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신념이 돼야 되고 예. 그것을 위해서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개혁 과제를 완수하려면요. 그러니까 과연 조국이 그런데 부합하는 사람인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예. 또 그와 아울러서 갖고 있는 다른 정책들이 과연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정말 조국이 되면 그 이전의 법무부 또 그 이전의 어떤 사법이라는 제도와 얼마나 달라질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청문회 준비로 바쁠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